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감정 코칭,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감정 코칭 리더십과 의사결정 두 번째입니다. 자,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 코칭하는 것을 게스트를 한번 불러와서 여기서 시범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한번 보시고 메모 좀 하셨다가 두 번째 실제 본인의 것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따라 하시면 매우 유익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코칭, 화 코칭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가 한 번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나 손을 들으시네. 저분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화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오늘도 역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스트레스 화 코칭을 해볼 건데요. 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난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시구나.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사명감을 느낍니다. 도와드릴 게 있으니까. 근데 화나는 것도 없고요, 불안한 것도 없고, 이러면 제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좀 서운할 때가 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화를 코칭할 때, 제가 진행을 좀 해볼 건데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가 나고 화가 난 사건이 있는데 지금도 느껴지시죠? 네. 그러시군요. 제가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나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면 여전히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좀 덜 나겠죠. 그래도 화가 나긴 납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없는데도요? 왜냐면 그 행동 자체가. 행동과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나는 화가 났는데 그 행동과 거짓말 때문에. 그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의 행동과 거짓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잠시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그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가?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자, 이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화가 났는데 그가 어떠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었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나요? 네. 그랬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어요. 맞죠? 네. 그것 때문에 나는 화가 났죠. 네. 다시 질문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자 내가 화가 난 거죠. 맞죠? 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현실 속에서 누구에나 적용되고 항상 참이고 진리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진리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생각을 정의했습니다. 정의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진리라기보다는 나의 바람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상은 나의 바람대로 돌아가던가요?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돌아가던가요? 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죠. 상관없이 돌아가죠. 자, 그러면 세상이 나하고 상관없이 돌아갈 때마다 화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을까요? 지혜롭지 않죠.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그렇군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지구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마다 화를 내며 삽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는 한 인간은 불행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자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는 여전히 난다, 안 난다? 화는 난다. 화는 난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모든 인간은 자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요, 딱 그 자리에서 자리를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처라는 사람이라든가, 또 예수님,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딱 일어났던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뺀 우리들,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감정 코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의 생각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이슈인데 나의 이슈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진리고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화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를 스스로 셀프 코칭을 하는 거죠. 감정 코칭을 통해서 더 이상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대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처리하는 두 번째 기술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단에서는요, 대화를 통해서 자각을 시켜드렸어요. 나는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난 것은 그가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정의해보니까 그가 뭐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속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나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나를 폐를 줄 수 있다 없다? 폐를 줄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이슈고 나의 바람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폐를 줄 수도 있다 없다? 폐를 줄 수도 있다. 있다죠. 그때마다 화내는 것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않다는 거예요. 자각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기술을 앞부분에서 했으니까 다른 기술 한번 써볼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무릎에 놓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좋습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갈 때, 코로 공기가 나올 때 서로 온도가 다른 걸 눈치채시면서 호흡에 집중하시고 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 눈앞에 떠오릅니다. 떠올려 보시고요. 그로 인해서 느껴진 그 화, 분노, 자, 감정의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세요. 뭡니까? 화? 분노? 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의 이름이 뭡니까? 화예요? 분노. 분노. 몇 점입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똑같습니다. 10점이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 9점. 9점. 매우 높은 점수였습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분노 말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몇 점 정도세요? 1점부터 8점. 10점. 8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와 그 분노, 특히 분노네요. 그죠? 분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감정의 이름, 분노 말고 또 없나요? 화도 있겠네요. 화. 네, 화는 몇 점을 느껴지세요? 9점. 9점. 또 있나요? 감정, 느껴지는 감정. 불안. 불안이 몇 점? 6점. 6점. 자, 불안 6점, 화 몇 점? 8점? 9점. 9점. 분노가 몇 점? 8점. 8점. 좋습니다. 또 없으시죠? 또 있나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 좋습니다. 이제 내 눈앞에 그 감정들을 확대해서 내 몸으로 느껴보세요.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아까는 초월했지만 이번엔 느낍니다. 느끼면 그 감정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느껴봅니다. 느끼면
보통은 목이나 가슴이나 배나 아랫배 사이에서 특정 부분이 좀 통증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깨. 좋습니다. 전혀 엉뚱한 거 상관없어요. 자, 오른손가락 혹은 왼손가락으로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을 한번 딱 가르쳐 보세요. 어디가 느껴져요? 가르쳐 보세요. 아니, 내가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가르쳐 보세요. 눈을 잠깐 뜨시고, 자,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면, 예,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예, 좋습니다. 눈을 다시 감으시고, 이제 거기를, 내 마음, 내 의식을 집중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껴버립니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물질을 쪼개면 분자를 쪼개면 미립자, 소립자 같은 아주 작은 물질이 그 스트레스화, 그리고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진 물질이 거기서 공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처리하는 기술 두 가지인데, 아까는 초월을 했고, 이번에는 직면해서 느끼면 배터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몸에서 밖으로 처리하는 기술 두 가지인데, 아까는 초월을 했고, 이번에는 느껴버린다. 느끼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을 최대한 극복해서 느껴버리세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합니다. 직면해서 그냥 느껴버리세요. 그러면 통증이 점점 커졌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갑자기 아주 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느껴버리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다가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슬픈 감정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어떻던가요? 감정이 훨씬 좀 후련해지죠. 그것이 마치 배터리처럼 그 감정을 소모하면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이제 직면해서 느끼세요. 배터리를 소모하지 써버리세요. 자, 계속 그 지점에 집중해서.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 지점에 미립자, 소립자로 하는 양자 물리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상에 손이 닿는 것이면 손을 직접 대고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손이 안 닿는 것이라면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은데, 한 점을 살짝 누르면서 2배로 확대됩니다. 그 지점을 정확히 찾는 거예요. 또 한 번 살짝 누른다고 가정하면서 4배, 8배, 16배, 32배 계속 확대하면서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자, 정확한 지점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느껴버리세요. 자, 느끼세요. 계속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적 정서가 느껴지면 외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반사적 기능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로 느껴버리면 서서히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몇 점으로 화가 느껴지나요? 지금은 한 4점. 계속 눈을 감으시고 느껴보세요. 불안. 아까 6점에서 2점. 분노 8점에서 3점. 계속 느껴버리세요. 느끼면 이게 역시 0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 밖에 이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쓰레기와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에너지들은 몸 밖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몸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와 화는 우리의 피를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든가 이 피와 관련된 질병을 만드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발표한 바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 상태, 뭐라고 하죠? 갈등. 심한 갈등이 오늘날 암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갈등과 화,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인병을 일으키는 거의 99%의 이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강의를 갔다가 우리 국내의 유명한 신문사의 그 전문 의학 기자, 의사 출신의 기자가 있잖아요. 아마 이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많이는 안 나오시는데, 그러면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은 주로 뭡니까? 그랬더니 99%가 암과 혈관 질병입니다. 혈관 관련 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등과 분노, 화만 처리해도 한국인의 수명을 자기 수명만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2가지 이유로 대부분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 분노, 그리고 갈등,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0점까지 처리하시기를 간곡히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은 몇 점으로 느껴지시는지 1점. 1점. 예, 계속 느껴져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불안. 0점. 축하드립니다. 분노. 1점. 예, 0점이 될 때까지 계속 쳐다보세요. 그리고 느껴버리세요. 직면해서 느껴서 처리해서 0점이 되면 그 문제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몸 안에서 에너지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의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몸에서 진짜로 처리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바른 의사결정, 바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초월하는 것, 하나는 직면하는 것. 지금은 직면하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한 성인들에게는 주로 초월하는 기술을 많이 쓰고요.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직면하도록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란스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지 않은, 고통이 비교적 적게 경험한 청소년들에게는 고통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쪽으로 경험하도록 하고요. 이미 훈련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훈련의 장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성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게 좀 미안스러워서 가능하면 제가 초월의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바란스거든요. 자, 지금은 몇 점으로 느껴지신지? 0점? 네. 0점 됐고 축하합니다. 분노? 0점. 예, 축하합니다. 아까 불안은 0점 됐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편안하게. 화가 1점과 0점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약간 생각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그렇죠. 완전히 그 부분에는 감정이 이게 녹아버린 느낌하고 조금이라도 약하긴 하지만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처리하라고 말씀드렸냐면 0점이 돼야 바이러스가 제거된 거예요. 1점이라도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다 갑자기 이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감 한마디. 혹시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느낌? 코칭 받고 나서 소감 어떠셨어요?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셨군요. 이게 진짜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 감정 코칭을 알아봤고요. 두 가지입니다. 모듈은 먼저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과 어떤 태도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 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그를 다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보통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은 나의 이슈고 나의 바람이죠. 세상은 나의 바람대로 이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자각이 필요하고요. 이 자각을 통해서도 그 감정은, 한번 상한 감정은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상한 감정을 처리하는 기술을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각과 더불어서 완전한 감정을 처리하는 스트레스 화 코칭을 두 번째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처리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